지난해 여름이요. 무려 22년 만에 최악의 폭염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더웠어요, 진짜. 근데 올해는요. 작년보다 더 더울 거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이러지 말자, 정말. 자, 그런데 이런 폭염이요. 그냥 참고 넘길 일이 아닌 게요. 2016년 한 해 국내에서만 총 2,142명의 사상자를 낸 무서운 자연재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기자가 이런 재난급의 무서운 폭염을 이길 수 있는 쿨링 아이템, 정말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열대야로 잠을 못 이루는 밤, 땀 한 방울 없이 뽀송뽀송하게 내 잠자리를 지켜줄 침대 팬, 배드팬입니다. 이불을 덮은 채 사용하는 이불 속 선풍기입니다. 매트리스와 이불이 한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저장을 합니다. 이불을 덮고도 쾌적한 잠자리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한여름에도 야외에서 현장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고생 많으시죠? 일사병 위험에 노출된 근로자분들을 위한 쿨템입니다. 입으면 금방이라도 더위로 쓰러질 것만 같은 이 긴팔 점퍼. 놀랍게도 이 점퍼 안에는 초정밀 강력 선풍기가 붙어 있습니다. 입기 전과 입은 후의 온도 차이가 무려 10도나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충전으로 무려 9시간 동안 작동이 된다고 하니까 현장 근무 내내 내 안의 선풍기로 활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건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입거나 충전하는 것도 귀찮으시다고요.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는 쿨링 이템. 일명 개인용 에어컨으로 불리는 쿨링 스프레이입니다. 속옷이나 옷 위에 쫙쫙 뿌려주기만 하면요. 그 즉시 온도를 무려 8도가량 낮춥니다. 또 2시간 이상 지속된다고 하니까 2시간 지나고 또 뿌리면 됩니다. 거기에 항균과 탈취 효과까지 있어서 냄새나는 분들 뿌리면 됩니다. 네. 아, 이게 뭐 예를 든 거예요. 여기는 발이고 네. 여기는 겨드랑이네. 개장 안 했어? 아직? 지금 여기가 젖어 있으면 병원 가야 돼. 지금 이 두꺼운 옷이 여기가 뚝뚝 떨어지면은 안은 장난 아닐 네. 것 같은데. 작년에 아니야, 되게 없어요. 늦게까지 개장했었잖아요. 네, 10월까지 아니야. 개장했었는데. 저는 굉장히 또 자기 관리 갑인. 조기 개장 안 합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쿨링 이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디까지나 더위 타파 도움템입니다. 더운 날에는 수시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으로 일사병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더위야 물러끓어요.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10위 공개합니다. 오늘 뭐 차례차례 주로, 달리네. 네. 달리기 날이네요. 지난 6월 영국에서 안타까운 화재 사건이 발생했죠. 이 런던의 24층짜리 한 고층 아파트에 화재가 일어나 실종되거나 사망한 사람이 무려 약 79명에 이르는 큰 사고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작은 불씨가 순식간에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는 아파트 화재 사고에서 아주 침착하게 대응을 한 위기 탈출 넘버원 꼬마 영웅이 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아파트 12층에 사는 6살 하은 양은 부모님이 외출하고 난 뒤 반려견 해피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방 쪽에서 스멀스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로 안방에 있던 오래된 전기장판에서 불이 난 것이죠. 자, 이렇게 어린 친구가 혼자 집에 있다가 불이 났습니다. 일단 나가지 않았을까요? 아, 일단 뛰어나간다. 네. 무서우니까. 나가서 뭐 다른 어른을 만나서 뭐 도움을 요청하든가. 근데 좀 동심으로 돌아가면 집에 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부모님이 오시면 내가 혼날까 봐 무서워서 막 끄려고 막 아, 오히려 나가지 않고 끄려고 한다. 어떻게든 막 무리해서. 해보려고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은 양은요. 예. 여러분 두 분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불이 난 사실을 알자마자 집을 나오면서 먼저 집 현관문을 꼭 닫고 나왔습니다.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걸어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저건 어려웠을 텐데. 어렵죠. 예. 심지어는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불났어요! 피하세요! 119에 신고해주세요! 이렇게 주민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불이 난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거 더 대단하다. 대단하죠? 다행히 10층에 사는 한 학생이 그 음성을 듣고 119에 바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하은 양의 집이 모두 새까맣게 타버린 상황이었지만요. 다행히 자연 진화된 상태였습니다. 소방관은 하은 양이 다행히 현관문을 닫고 대피했기 때문에 이 산소가 부족해서 불이 자연적으로 꺼졌고요. 큰 불로 번지지 않은 겁니다. 라면서 이 하은 양의 위기 대처 능력을 아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와. 결국 하은 양은요. 대형 화재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남부 소방서에서 수여하는 꼬마 영웅 표창을 받게 됩니다. 귀여워. 아유.
실제로 하은 양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는 불이 났을 때를 대비한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을 했는데 그걸 잘 숙지하고 있었던 거죠. 대단하다. 까불지 않고. 네. 사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교육을 잘한 그 어린이집도 좀 칭찬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잘 교육시킨 것 같아요. 정말 재난의 명문 저기 어린이집. 재난 대비. 예, 재난 명문 어린이집. 재난의 뭐 캠브리지나 옥스퍼드 정도로 저희가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9위 공개합니다. 일본 7,000명 살린 위대한 목소리. 저 목 쉬겠는데. 너무- 1급 재난 상황인데. 예, 이거 지금 이거 거의 지금 데프콘인데요. 2011년 3월 11일 여느 날처럼 평화롭던 미야기현의 조그만 어촌 마을인 미나미 산리쿠초. 그런데 갑자기 한 젊은 여성의 다급한 외침이 마을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향한 확성기 속 처절한 목소리의 주인공은요. 방재대책 청사 위기관리과에 근무하는 24살 엔도 미키였습니다. 당시 오후 2시 46분부터 마을에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이때 엔도 미키는 사무실 천장과 책상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뒤따를 위기를 직감하고 곧바로 방송실로 뛰어들어 마이크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쓰나미를 눈치채지 못한 주민들은 그녀의 방송을 듣고서야 급하게 고지대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큰 굉음을 내며 시커먼 바닷물이 마을을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 30분이 흐른 뒤에야 쉴 새 없이 반복되던 안내방송이 끊겼습니다. 수천 명의 마을 사람들은 엔도미키의 방송을 듣고 다행히 피신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또 방재대책 청사 직원들 10여 명은 청사 옥상의 무선통신용 철탑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곳에 엔도미키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놓지 않고 대피 방송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결국 그녀는 쓰나미에 휘둘린 지 43일 뒤인 2011년 4월 23일 마을 인근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살신성인으로 죽음이 코앞에 닥치는 순간까지 마을 주민들을 구하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외침. 일본 열도와 마을 주민들은 그녀의 장례식을 찾아 진심으로 가슴 아파했고요. 또 그녀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8입니다. 태풍에서 우리 집 지키기. 그동안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 때마다 우리 집 유리창 깨지지 않게 지킨다며 초록색 테이프를 창문에 커다랗게 X자로 붙여놨던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 방법이 썩 효과가 있진 않다고 합니다. 왜냐? 태풍이 올 때 창문이 깨지는 이유가요. 창틀이 헐거워져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붙일 때는 꼭 창틀이 고정되도록 창틀의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발라주는 게 중요하다. 저렇게. 그렇죠.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테이프 말고 신문지 이렇게 쫙 발라가지고 해놓으면 이것도 튼튼해진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자, 그런 또 얘기도 있죠. 예. 좀 많이 좀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신문지라고 하는 거는요. 이 유리창을 깨지지 않게 지켜주기보다는 유리창이 깨졌을 때 그 유리 파편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올바른 활용 방법은 신문지를 유리창에 넓게 붙여놓고요. 수시로 물을 뿌려서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솔직히 신문에 물 마를 때마다 어떻게 이걸 매번 물을 뿌립니까? 그래. 그러니까요. 귀찮잖아. 네, 돌아버리죠. 그래서 저 안전기자 전기자가 말이죠. 새롭게 추천하는 아이템. 부엌 서랍에 하나씩 굴러다니는 랩 있잖아요. 창문에 분무기로 칙칙 물을 뿌려주고 랩을 붙여주면 신문지보다 더 찰떡같이 붙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태풍 올 때 이제 강풍도 불지만은 폭우도 엄청 내립니다. 그래. 그렇죠. 상상하기도 싫지만은 우리 집에 물이 차올라 대피해야 한다면 꼭 기억하세요. 도시가스 사용하는 집에서는 중간 밸브, 계량기 옆 메인 밸브까지 꽉 잠그셔야 됩니다. LP가스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밸브를 잠근 뒤 체인 등으로 용기를 단단히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그거 굴러다니다 폭발하는 거. 폭발하죠. 그리고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꼭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야, 드디어 우리 집에 돌아왔다. 뜨거운 물에 씻고 푹 쉬어야겠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집으로 막 돌아와서 예. 가스보일러를 함부로 틀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 그렇죠?
침수의 영향으로 감전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아, 이게 물 틀었다가 바로 감전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한국가스안전공사 1544-4500번, 1544-4500에 연락해서 가스 점검 먼저 꼭 받으시고 나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전기안전공사 1588-7500, 1588-7500에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굉장히 검사를 깐깐하게 해주죠. 깐깐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혹시 모를 감전 사고에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가스안전공사 몇 번? 1588-7500. 1544-4500이라고 5초 전에 얘기했어요. 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요? 1588-7500. 오. 가스안전공사요? 1588-7500. 1544-4500이라고. 아, 진짜.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7위 공개입니다. 알쓸미노, 우리 생활 초밀착 자연재해. 이 재해의 영향으로 기대 수명보다 일찍 사망하는 조기 사망자 수가 한 해에 약 700만 명. 국제암연구소가 발표한 1급 발암 물질로 발표한 그놈. 바로 미세먼지. 미세먼지입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곳곳에 내려진 미세먼지 주의보만도 무려 100건이 넘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요. 세계 최악의 공기 순위 조사에서 말이죠. 우리나라가 인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을 넘었다는 얘기야? 이렇게 우리 생활에 초밀착된 자연재해 미세먼지 A부터 Z까지 잘 알아야 잘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쓸미놈, 알아두면 쓸데있는 미세한 그놈. 먼저 미세먼지란 무엇이냐?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 배기가스의 오염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가는 먼지 입자를 말하는데요. 머리카락의 7분의 1 크기보다 작은 1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것보다 더 작은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건요, 이 코나 기관지의 점막조차도 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쌓입니다. 그 정도로 작은 크기고요. 장기간에 흡입했을 경우에는 천식이나 폐질환, 눈으로 들어가면 알레르기성 결막염을 유발하고요. 심지어 심할 때는 미세먼지가 혈관에까지 침입합니다. 이렇게 숨쉬기만 해도 위험한 미세먼지. 그렇다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 미세먼지를 완벽히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아닙니다. 야외 활동 시에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는데요. 요 식약처 인증 마크인 KF, 이 90 이상을 써야 초미세먼지까지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실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청정기의 핵심, 필터죠. 이 필터를 고르실 때 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파 필터. H10에서 H14 단계로 표시가 돼 있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더 작은 입자에 먼지를 걸러준다고 하니까요. 등급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이번엔 6위입니다. 모모모모가 건져 올린 생명,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타국의 은인. 주택 572채 침수, 농경지 약 36만 평 침수, 재산 피해 약 685억 원. 2014년 8월 마치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시간당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말 그대로 재난 상태가 된 부산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장군은 피해가 가장 컸던 곳 중에 하나인데요. 둑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하면서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 1m 50cm 이상으로 불어났고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마을 주민들은 근처 다리 위로 간신히 대피했는데요. 그런데 다리 아래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시 생후 4개월 된 아이의 모유 수유를 하던 중 엄마와 아기 두 사람이 모두 집에 갇혀버린 겁니다. 어떡해. 이때 다리 위로 대피했던 마을 주민 이대선 손평조 구봉철 씨. 이 부산 사나이 삼총사는 아기와 아기 엄마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대선 씨는 굵은 밧줄, 로프를 준비했고요. 손평조 씨는 그 로프를 집 문에 연결했습니다. 또 한 명의 부산 사나이 구봉철 씨가 아이 엄마의 집으로 진입을 시도하려던 찰나. 마, 그냥 가면 뭐하노? 알을 구하려면 이걸 가져가서! 이대선 씨의 부인께서 구봉철 씨에게 건네준 건 다름 아닌 고무대야. 김장할 때 쓰는 그 빨간색 고무대야를 말하는 겁니다. 구봉철 씨는 아이를 고무대야에 조심히 태우고 발도 닿지 않는 곳을 로프에 의지해서 건너고 또 건넜고요. 약 10분 만에 극적으로 구조에 성공합니다. 급박한 재난 상황 속에서도 이웃을 구하려는 선량한 마음과 번뜩이는 기지까지 정말 이 부산 사나이들 쏴라 있네!
고무대야가 이제 신의 한 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 고무대야로 생명을 구한 이분들처럼 화재에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중학교 수학 선생님으로 일하던 니말 시리 반다라. 그는 일남 일녀를 둔 아빠이자 동시에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가족 모두를 부양하기에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니말은 가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잘못인 건 알지만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남아 경북 군위군의 한 과수원 농장에서 일을 하며 집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니말이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마친 후 마을 회관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그때 저희 집에 불이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살려주세요. 불이 난 집에서 겨우 대피한 한 남자가 구조 요청을 한 건데요. 불길은 이미 무섭게 번져 있었고요. 심지어 집 입구까지 불이 번져 진입도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니말은 오로지 할머니를 구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니말은 점점 더 거세지는 불길 속에서 쓰러진 할머니를 업고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할머니는 크게 다친 곳 없이 무사하셨지만요. 안타깝게도 어머. 니말은 밖으로 나오자마자 의식을 잃고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검사 결과 얼굴과 목, 손목 주변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은 물론 아이고. 기도와 폐에도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내던져 소중한 생명을 구한 니말은 지난 6월 불법 체류자로는 처음으로 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분이 그때 그냥 꼼짝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불법 체류자가 안 걸리는 그렇지, 거잖아요. 자기 그렇죠. 털도 안 나고 가만히 잘. 그렇죠. 더 고마운 마음이.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네. 예, 뛰어든 거죠. 특집 나와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4위입니다. 장마철 출몰 주의, 도로 위 지뢰. 2014년 6월 소나기성 폭우가 내린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서는 갑자기 이것이 튀어올라 시내버스 바닥 부분에 충돌해서 기사님, 승객 등 3명이 다쳤습니다. 비만 오면 출몰한다는 도로 위의 지뢰는 바로 맨홀 뚜껑이었습니다. 2014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실시한 실험에 따르면 저지대에서 시간당 약 50mm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하수가 역류합니다. 그러면서 약 40kg 무게의 철제 맨홀 뚜껑이 41초 만에 지상 27cm 높이로 튀어오른다고 합니다. 40kg짜리 철덩어리가 날아온다고 생각해봐요. 그건 뭐 거의 흉기죠, 그러면. 무기죠, 무기. 그런데 이 중에서도 폭우로 침수가 됐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맨홀은 하수도 맨홀입니다. 빗물이 흘러들어가는 유일한 맨홀입니다. 아. 비가 갑자기 많이 내리면 맨홀 아래 하수도관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폭우가 내릴 때는 반드시 이 하수도 맨홀 근처는 피해서 걷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맨홀의 위험 시그널입니다. 알 수 있어요, 폭발하기 전에. 맨홀 뚜껑에서 부글부글부글하고 기포가 올라오는 것을 목격하신다면 그 즉시 맨홀 주변을 피해서 대피해야 됩니다. 이 기포가 맨홀 폭발의 징조라고 합니다. 알아서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불성설 같긴 하지만 바닥 같은 조심해야겠네요. 걸 잘 보고 걸으시는 것도. 예. 도움이 이왕은 밟지 마시고 네. 이왕이면 피해 가시고. 예. 특집 나와 내 가족을 살리는 재난 대비 19 3위 공개합니다. 당신 가까이 있는 재해 뭐뭐. 여러 자연재해 중 많은 분이 아유 설마 나한테 일어나겠어 하고 간과하고 있는 재해가 있습니다. 바로 산불입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산불이 무려 524건. 그렇게 많았습니까? 이 산불로 올해 상반기에만 여의도 4배 크기의 산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각하다. 산 근처만 안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 드시죠 솔직히? 들잖아요. 들어요. 마치 그 조스 영화 보면서 바다 안 가야지하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진 대피 요령이나 화재 대피 요령 이런 건 좀 다들 어느 정도 숙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산불 대처 요령을 물어보면 아마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했어요. 정말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막 불이 붙기 시작한 작은 산불을 만난 경우 입고 있는 외투로 부리를 덮거나 흙을 뿌려서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불길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불씨가 남아서 다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소방서나 산림관리원에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신고. 조기 진화가 불가능한 큰 산불을 만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무조건 바람의 반대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 산불은 바람이 부는 방향대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